순이는 301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왼쪽 팔에 있는 화상 자국, 눈가의 작은 점까지 영락없는 남편 영호였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순이야? 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12년 전 그대로였어요. 영호야?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며 죽었다고 들었던 남편이 살아서 눈앞에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받은 게 당신이었나요? 강미영이 냉소하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령 확인서에는 분명히 정순이라는 사인이 있었지만 순이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내 이름을 도용했다는 거야? 순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당신 아들 태수. 우리와 계약을 했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태수까지도 강미영 일당과 한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내 남편이었어. 순이가 강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였구나. 강미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경찰관이 강미영에게 수갑을 채우며 감금, 협박,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영호가 간절하게 순이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애원했지만 순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2년 전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을 때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어.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던 남편. 그런데 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던 65세 순이 씨가 우연히 마주친 환자가 바로 죽었다고 알고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아내 행세를 하고 있었고 1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망보험금 사채업자, 그리고 가족들까지 감춰온 진실까지. 과연 순이 씨는 이 모든 비밀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12년 만에 재회한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순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작은 원룸을 조용히 깨우고 있었죠.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순이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간단한 세수를 마치고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아침을 해결한 뒤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벌써 12년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작은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순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새치가 훨씬 많아졌고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어요. 손등에는 나이 반점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목소리도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반짝이는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12년 전 남편 영호를 잃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증거였죠. 오늘도 힘내자, 정순이. 거울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순이는 일어났습니다. 이런 혼잣말이 언제부터 습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는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순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영호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며 순이는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영호가 순이야, 김치찌개 끓여줘라며 툴툴거렸는데, 이제는 그 투정 소리조차 그리웠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작은 냄비를 올리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순이의 마음속에는 12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대병원역으로 향하는 길,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2년 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 김영호가 사업부도로 빚에 시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당시 큰아들 태수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 민수는 중학교 3학년이었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며칠 동안 울기만 했었어요. 부인,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순이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차가워진 영호를 마주했을 때 순이는 정신을 잃을 뻔했죠.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당장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영호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던 터라 저축해둔 돈도 별로 없었고 친척들의 도움으로 겨우 장례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순이는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은 사람조차 제대로 보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보험금 처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사업하면서 보험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던 탓에 받을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영호가 남긴 빚 때문에 집까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독촉을 했고 순이는 아이들 앞에서라도 당당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때 순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병원 간병뿐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학력도 높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자격증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며 살아온 순이에게 간병일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죠.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환자분들의 대소변을 처리하고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간병하는 일이 쉬울 리 없었죠. 손도 많이 거칠어졌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지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순이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간병사가 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어요. 순이 씨가 계시면 마음이 놓여요. 환자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어도 진심으로 돌봐드리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새 열이 나는 환자의 이마를 차가운 수건으로 닦아주고 외로워하는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 순이에게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순이는 병원에서 인정받는 간병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순이를 찾았고 의료진들도 순이를 신뢰했어요. 정간병사님이 계시면 우리도 안심이에요라고 간호사들이 말할 때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순이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순이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태수와 민수는 어머니가 밤늦게 들어와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라며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죠. 때로는 아이들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순이는 더욱 열심히 살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도 이제 다 컸습니다. 태수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고 민수도 직장을 구해 독립했어요. 손자 준이를 볼 때면 순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보람을 느꼈죠.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태수가 이런 말을 할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아이들 걱정도 덜었고 자신만의 시간도 조금씩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사람들과 등산도 가고 가끔은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웠어요.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했고 마음도 평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음 역은 서울대병원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리자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 간병사 휴게실로 향하는 순이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12년간 같은 길을 걸어온 덕분에 병원 구조는 손바닥 보듯 훤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순이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이 씨, 일찍 오셨네요. 동료 간병사 미숙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퇴원하신 할머니 때문에 마음이 좀 섭섭해서 일찍 나왔어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3개월 동안 돌봤던 환자가 건강하게 퇴원할 때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그만큼 정이 들었다는 뜻이겠죠. 수간호사 김 실장이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순이 씨, 오늘 새 환자분 맡으시게 됐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오신 분인데 의식은 회복하셨지만 아직 거동이 불편하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받아들었어요. 환자의 이름은 박진수, 나이는 71세, 입원 사유는 교통사고 후유증이었습니다. 간병용품을 챙겨 301호 병실로 향하는 순이의 마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이제 내 인생에 큰일은 없을 거야. 순이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순이는 301호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사 정순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이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을 본 순간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순이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던 남편 김영호의 얼굴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순이에게 영호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조금 더 깊어진 주름, 야윈볼, 그리고 무엇보다 왼쪽 팔에 있는 화상 자국까지. 영호가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그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12년 동안 남편을 그리워하다 보니 비슷한 사람을 보고 착각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영락없는 영호였습니다. 조금 더 늙었지만 분명히 남편이었어요.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쳤어요. 순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12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더 쉰 목소리였지만 순이를 부르는 그 억양은 변하지 않았어요. 영호야?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죽었다고 들었던 남편이 눈앞에 살아서 누워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순이는 다가가서 영호의 손을 만져봤습니다. 차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영호는 순이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순이는 영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설명하기 복잡해. 하지만 지금은 영호가 말을 망설이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자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순이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여자는 영호에게 다가가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순이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여자가 영호의 아내라는 뜻이었거든요.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여자가 순이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영호는 당황한 듯 더듬거렸어요. 간병사야. 오늘부터 나를 돌봐주실 분이야.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영호가 자신을 모르는 척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자는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제 남편을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영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일주일 정도면 퇴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순이는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실례하겠습니다. 순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서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영호가 살아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순이는 다시 병실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 여자는 없었고 영호만 혼자 있었습니다. 순이야.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순이는 식사를 준비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식사 시간입니다. 제발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영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순이는 손을 멈추고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나를 속인 이유가 뭐야? 왜 죽은 척했어? 순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너와 아이들이 위험했어. 사채업자들이. 영호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순이는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봤어요. 아직 그 여자가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았지만 영호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위험해. 영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순이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식사를 도와줬습니다. 영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니 그도 이 상황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그 여자가 다시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왔어요. 여보,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여자는 영호의 이마에 키스를 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어요. 간병사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잠깐 있을 테니 쉬셔도 돼요. 여자가 순이에게 말했어요. 순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당신, 그 간병사가 뭔가 이상해요. 자꾸 당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던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가 뭔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그 여자가 알아차린 건 아니죠? 여자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무엇을 알아차렸다는 것일까요? 걱정 마. 이번에도 조용히 사라지면 돼.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번에도라는 말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순이는 복도 구석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들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작아져서 더 이상 듣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호와 그 여자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2년 만에 만난 남편,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낯선 여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순이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눈두덩이 부어 있었지만 영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어젯밤 들었던 그 여자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301호 병실 앞에 서서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어요. 일찍 왔네. 영호가 순이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대답 대신 커튼을 걷어 햇빛이 들어오게 했어요. 어제 그 여자는 누구야? 순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영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 지금 당장 설명하기 어려워. 복잡한 사정?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복잡한 사정이라고? 나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어요. 영호는 순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이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12년 전에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어. 순이의 차가운 말에 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순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어제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더욱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비싼 브랜드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순이와 영호의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챈 듯 여자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계셨나 보네요. 여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환자분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간병사와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영호가 그 여자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 순이에게 보여주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위축된 모습만 보였습니다. 간병사님,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자가 순이에게 말했어요. 순이는 영호를 한번 바라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간병사님, 혹시 저희 남편과 아는 사이신가요? 여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처음 뵙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친밀해 보이죠? 여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간병사와 환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정을 주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냥 맡은 일만 할 뿐입니다. 여자는 순이를 계속 지켜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남편은 과거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고 후유증으로요. 그래서 가끔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상한 말이요? 순이가 되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없던 기억을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든지요. 그럴 때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영호가 자신을 불렀던 것도 기억장애 때문이라고 둘러대려는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순이는 겨우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자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순이에게 건넸어요. 제 명함이에요. 혹시 남편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저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명함에는 강미영, 청솔건설 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후 강미영은 영호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일로 바빠서 저녁에 올게요. 간병사님이 잘 돌봐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영호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강미영이 나간 후 순이와 영호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환자복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 여자가 당신 기억장애가 있다고 하더라. 나를 부른 것도 착각이었다는 거지. 순이야, 그건. 영호가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영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이는 영호의 식사를 도와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와 언제부터 알고 지낸 거야? 영호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순이야,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위험해.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순이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영호는 주변을 살핀 후 속삭이듯 말했어요. 미영이는 그냥 내 아내가 아니야. 더 복잡한 관계야. 복잡한 관계라니? 순이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영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채업자야. 정확히는 사채업자의 딸이고.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채업자라고?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 전 내가 빚을 못 갚게 되자 그들이 나를 데려갔어. 죽은 척하게 만든 것도 그들이야.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야?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들 밑에서 일하며 빚을 갚았어. 감시받으며 살았지. 도망칠 기회도 없었고. 순이는 영호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그럼 이번 사고는? 도망치려다가 당한 거야. 그런데 이 사고로 오히려 기회가 생겼어. 미영이도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영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강미영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어요. 깜빡한 게 있어서 다시 왔어요. 그녀는 순이와 영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나요? 강미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순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식이요법에 대해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강미영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녀는 영호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이는 강미영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영호와 자신 사이에 위험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 여자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길, 순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12년 동안 자신이 느꼈던 분노와 원망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영호가 말한 것이 전부일까요? 지하철역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순이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강미영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순이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강미영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강미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간병사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요.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고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강미영은 계속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조사해봐야겠어요. 혹시 진수 과거와 연관된 사람일지도 모르거든요. 진수? 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강미영이 영호를 진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차트에 적힌 이름 박진수가 가명이었던 것 같았어요. 영호가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그 간병사 신상을 알아보겠어요. 만약 위험한 인물이라면. 강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순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전화를 끝낸 강미영은 카페를 나갔고 순이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마음을 진정시킨 후 순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큰아들 태수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어요? 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태수를 보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12년 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순이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태수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집에 들어가 앉아서 순이는 태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무슨 질문이요? 태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 얘기 들어본 적 있니? 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순이는 태수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그때 보험금을 받았는지 궁금해졌어. 엄마, 그런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태수가 회피하듯 말했습니다. 순이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태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태수야, 혹시 엄마가 모르는 뭔가가 있니? 순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어요. 엄마,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서. 태수야. 순이가 태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한테 숨기는 게 있다면 말해줘. 1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도 알잖아. 태수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말 알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사망보험금 받았어요. 태수의 말에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네. 2억 원이었어요.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12년 동안 내가 간병이라면서 힘들게 산 거는 뭐야? 엄마, 설명할게요. 태수가 순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이는 뿌리쳤어요. 설명? 12년 동안 나를 속인 것도 설명으로 되는 거야? 태수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그 순간 순이의 세상이 다시 한번 뒤바뀌었어요. 태수도 영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도 알고 있었다고?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한테 연락을 했어요. 절대 엄마는 모르게 하라고. 언제부터? 순이가 간신히 말을 짜냈어요. 태수는 3년 전부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아들까지도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모르게 했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수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엄마가 알면 위험하다고. 보호? 순이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12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만든 게 보호야? 간병일 하면서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손님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참으면서 산 게 보호라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말해. 순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울 대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너도 아버지를 만나러 병원에 간 적이 있다는 거야? 순이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번. 몰래 갔다 왔어요. 순이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모르는 채로 가족들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민수도 알고 있니? 네. 민수도 알고 있어요. 태수의 대답에 순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두 아들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호, 강미영, 그리고 태수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배신감을 주었어요. 새벽 5시 순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강미영이 자신을 조사한다고 했으니 자신도 그들의 정체를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청솔건설 강미영이라고 검색하자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청솔건설 이사 강미영, 사채업계와의 연관성 의혹. 기사 제목만 봐도 영호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어요. 순이는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인터넷으로 조사한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어요. 청솔건설과 강미영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영호가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301호 병실에 들어가니 영호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영호가 순이를 보며 말했어요. 순이는 대답 대신 영호의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태수를 만났어. 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태수를?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도 들었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도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도 다 들었어. 순이야. 영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순이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12년 동안 나 혼자 바보처럼 살았잖아. 영호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지키려고.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억 원의 보험금을 태수 앞으로 넘기고 나는 간병이라면서 고생하게 만든 게 지키려고 한 일이야? 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이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보험금은 미영이가 관리하고 있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강미영이 보험금을 관리한다고? 순이는 더욱 분노했어요.
내 남편 명의로 나온 보험금을 왜 그 여자가 관리하는 거야? 미영이 아버지가 사채업자라고 했잖아. 그들이 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 영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보험금도 내 빚 담보로 잡혀 있는 거야. 순이는 영호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영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미영이 아버지 밑에서 일했어. 건설 현장에서 날품팔이도 하고 그들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했지. 영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망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잡혔어. 그럼 이번 사고는? 순이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또 도망치려다가 당한 거야. 그런데 이 사고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생겼어. 무슨 기회? 미영이도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감시가 느슨해졌어. 이제 진짜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영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강미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어머, 간병사님도 일찍 오셨네요. 강미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일찍 깨셔서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강미영은 순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서류에 사인해야 해요. 강미영이 영호에게 말했어요. 순이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뭐야? 강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산 정리하는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재산 정리? 순이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무슨 재산을 정리한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호는 서류를 보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여보, 빨리 사인해요. 시간이 없어요. 강미영의 목소리에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영호가 펜을 들려는 순간 순이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중요한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강미영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간병사가 참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 강미영이 비웃듯 말했어요. 간병사 주제에 뭘 안다고 안전 운운하나요? 그녀의 말에는 순이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이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주제라고 하셨나요? 순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까요? 강미영은 순이의 변화된 분위기에 당황했어요. 뭔 소리예요? 순이는 영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내 남편이었어. 강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순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2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던 내 남편 김영호예요. 박진수는 가명이겠죠? 강미영은 영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강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2억 원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제 아들 김태수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순이가 이 말을 하자 강미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였구나. 강미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진수가 가끔 꿈에서 부르던 그 이름. 순이.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호가 12년 동안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강미영의 다음 말에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강미영이 냉소하며 말했어요. 보험금 받은 게 당신이었나요? 순이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강미영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순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 서류는 보험금 수령 내역서였어요. 수령인은 분명 김태수였지만 수령 확인서에 사인한 사람은 정순이었습니다. 이건 내 사인이 아니야.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미영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누가 당신 이름으로 보험금을 받았을까요? 순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태수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까지도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들이 내 이름을 도용했다는 거야? 순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미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태수가 12년 동안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고생하는 동안 아들이 2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강미영은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당신 아들 태수, 우리와 계약을 했어요. 아버지를 절대 어머니께 알리지 않겠다는 계약을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태수까지도 강미영 일당과 한편이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강미영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까지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자신을 속인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계약이라고 했나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강미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식 계약서도 있어요. 당신 아들이 직접 사인했어요. 순이는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영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순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왜 내 아들까지 이런 일에 끌어들인 거야? 강미영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끌어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제안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강미영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당신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죠. 그럴 리가 없어. 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강미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금 2억 원을 조건으로 했어요. 아버지를 숨겨주는 대신 보험금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수가 정말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순이가 간신히 물었어요. 강미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순이에게 보여줬습니다. 계약서예요. 당신 아들 김태수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서류를 본 순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태수의 필체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아버지 김영호의 생존 사실을 어머니 정순이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미영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 아들도 우리 편이었어요. 그때 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들어줘. 태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들이 협박을. 강미영이 영호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을 끊었어요. 여보,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순이는 영호의 말에서 뭔가 다른 진실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협박이라고? 무슨 협박? 영호는 강미영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말해, 영호야. 미영이 아버지가 태수를 협박했어. 만약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한테 말하면 보험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영호의 말에 순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보험 사기? 순이가 되물었습니다. 강미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망보험금을 받고 나서 당사자가 살아있다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죄로 감옥 가는 거죠. 순이는 그제서야 태수가 처한 딜레마를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면 보험 사기가 되고 숨기면 어머니를 속이는 것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태수는 어쩔 수 없이 순이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강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죠.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는 알리지 않았어? 같이 의논했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좋은 방법? 강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했겠죠?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순이는 강미영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 상황을 알았다면 무작정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12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만든 건 용서할 수 없어. 순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영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때 강미영이 다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순이는 강미영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미영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아들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순이는 그 말의 의미를 금세 이해했어요. 자신이 진실을 폭로하면 태수까지 범죄자가 된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강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이 입을 열면 김태수는 보험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도 말하시겠어요? 순이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실을 말하면 태수가 위험해지고 숨기면 자신이 계속 속아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이가 억울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강미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계속 모르는 척 하세요. 모르는 척? 순이가 되물었습니다. 강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당신은 그냥 간병사고 이 사람은 환자예요. 다른 관계는 없는 거죠. 순이는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12년 동안 당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죠? 강미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피해? 당신이 무슨 피해를 봤다고요? 무슨 피해를 받느냐고요?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 잃고 혼자 아이들 키우며 12년 동안 간병이란 게 피해가 아니라고요? 그건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강미영의 말에 순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태수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이야,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순이는 영호의 말도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도 그들 편이잖아. 순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내가 언제 그들 편이었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순이가 비웃었어요. 12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면서 피해자라고? 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미영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순희 씨.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강미영이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순이와 영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2년 만에 재회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너무 많은 비밀과 거짓말이 쌓여 있었어요. 순이야.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순이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순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미영의 협박과 태수의 배신, 그리고 영호의 변명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순이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새벽 5시 순이는 일어나서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야,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 순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놀란 듯 대답했어요. 엄마, 이른 시간에 무슨. 지금 당장 와. 민수도 함께. 순이는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두 아들이 순이의 집에 도착했어요. 둘 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순이는 두 아들을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를 봤어. 태수와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태수가 말을 하려 했지만 순이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순이는 가방에서 강미영이 보여줬던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받고. 순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자 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설명할게요. 하지만 순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어. 순이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병원 원무실에서 회의가 있을 거야. 거기에 강미영, 그리고 경찰까지 부를 거야. 태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순이가 반문했습니다. 태수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제가 보험 사기범이 되잖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게 진실이잖아. 민수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형이 감옥에 가면 어떡해요? 순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엄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12년 동안 엄마를 속인 이유가 뭐야? 정말 보험 사기 때문이었어? 태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강미영이 아버지를 볼모로 협박했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볼모라고? 네, 아버지가 도망치려다가 잡혔을 때 저희를 이용하겠다고 했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아버지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순이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가... 네, 사실상 감금당한 상태였어요. 민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입을 열면 아버지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순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럼 보험금은? 순이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대부분 강미영이 가져갔어요. 저는 일부만 받았어요. 순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일부라니? 3천만 원 정도요. 나머지는 아버지 관리 비용이라면서.
태수의 말에 순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2억 원 중에 3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 빼앗겼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너희도 피해자네. 순이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했어야지. 엄마가 알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순이는 아들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12년 동안 혼자 고생한 것에 대한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태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끝내요. 아버지도 구하고 강미영도 처벌받게 하고. 순이는 태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순이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녹음이 있어요. 강미영이 협박하는 내용들을 몰래 녹음해뒀어요.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태수는 2년 전부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민수도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도 증거를 모았어요. 강미영이 아버지를 감금하고 있다는 증거들이요. 순이는 두 아들이 생각보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순이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아버지의 안전이 걱정됐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있으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순이는 아들들의 계획을 들으며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 순이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핵심 증인이에요. 12년 동안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강미영과 그 일당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호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 순이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봐. 태수와 민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어머니와 함께 싸울 수 있게 된 것이었거든요. 태수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단 오늘 오후에 병원에서 강미영과 대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된 상태에서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 순이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경찰과 기자를 미리 대기시켜 놓는 거예요. 강미영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거죠. 순이는 아들들의 계획이 치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태수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병원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니까 안전할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도 이 계획을 알고 계세요. 협조하기로 하셨어요. 순이는 영호도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고 안도했어요. 오후 2시 순이는 병원 원무실에 강미영과 영호 그리고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강미영은 왜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지 모르는 채 나타났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순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해요. 강미영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굳어졌습니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거죠? 12년 동안의 거짓말을 정리하는 거예요. 순이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강미영은 그 서류들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그때 원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순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경찰관이 들어오자
원무실의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봤어요. 정순이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2년 동안 당한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중부경찰서 금융범죄수사대 김 형사입니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며 말했어요. 강미영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로? 순이가 일어나서 경찰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여자가 12년 동안 제 남편을 감금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증거들이에요. 태수도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강미영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진수의 정당한 아내고. 하지만 영호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미영아. 이제 끝이야. 여보. 강미영이 영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김영호야. 박진수가 아니고. 영호의 고백에 경찰관들이 주목했습니다. 김 형사가 영호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그럼 사망 신고된 김영호 씨가 맞습니까?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12년 전에 강미영 일당에게 납치되어 감금당했습니다. 태수가 경찰관에게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보여줬어요. 강미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당신 아들들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협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강미영이 소리쳤지만 민수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예요. 보험금 2억 원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 나와 있어요. 경찰관이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강미영에게 말했어요. 강미영 씨, 일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강미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순이가 가방에서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분증이었어요. 제가 정순이입니다. 이 사람의 진짜 아내예요. 순이는 결혼 증명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강미영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설마. 순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이혼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누구와 산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중혼이죠. 경찰관이 강미영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강미영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김영호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알아요? 빚? 순이가 되물었습니다. 강미영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5억 원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진 빚이 5억 원이라고. 하지만 태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빚도 조작된 거예요. 태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원래 빚은 5천만 원이었어요. 12년 동안 이자를 부풀려서 5억 원으로 만든 거죠.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불법 사채업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어요. 경찰관이 강미영에게 말했어요. 강미영 씨, 감금, 협박, 보험 사기, 불법 사채업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미영은 마지막으로 순이를 노려봤어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강미영이 소리쳤지만 순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12년 동안 충분히 후회하며 살았어요. 강미영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원무실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영호가 순이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해. 순이는 영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12년이야, 영호야. 12년. 순이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아? 영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어. 가족한테 연락조차 하지 않았잖아. 태수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순이는 단호했습니다.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영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순이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순이는 잠시 영호를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어. 순이가 서류를 영호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12년 전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을 때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어. 영호는 그 서류를 받으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태수가 말을 하려 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어. 12년 동안 혼자 살아온 내가 더 강해졌어. 민수도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순이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영호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순이야, 정말 행복하게 살아. 순이는 그 서류를 받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이제 자유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봐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병원 앞에서 작별을 했어요. 영호는 휠체어에 앉아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각자 살아가요. 순이는 두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아버지와 연락해도 돼. 하지만 엄마한테는 더 이상 아버지 얘기 꺼내지 마. 태수와 민수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만 생각하며 살게요. 순이는 두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순이의 눈에는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일주일 후 순이는 병원 간병인을 그만두고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보험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받게 된 정당한 보상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 것이에요. 가게 이름은 순이네 집밥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이 반찬 참 정이 있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순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저녁 순이는 가게 문을 닫고 지하철을 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12년 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사라질 사람도 숨겨진 진실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순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순이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준이랑 함께 반찬 사러 갈게요. 순이는 그 문자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순이의 삶에는 진짜 가족들과 진짜 행복만 남아 있었어요. 12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밝은 햇살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내일을 기대했어요. 어떠셨나요? 12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과 순이 씨의 용기 있는 선택,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네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